16번 문제 보세요. 해석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있습니다. 자, 두 집합 PQ의 뭐야 이거? 합집합이죠? 합집합의 원소가 누군지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어요. 18의 양의 약수들이 PQ의 합집합의 원소들이래. 그럼 18의 양의 약수가 누가 있는지 한번 써봅시다. 누가 있죠? 1, 2, 3. 됐죠? 그 다음요? 6 있죠? 9도 있고요. 18도 있습니다. 이게 PQ 합집합 원소입니다. 두 번째, PQ 교집합의 원소도 좋습니다. 3, 6, 9, 18이라고 써 있네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집합 P가 있고요. 집합 Q가 있는데 이 PQ의 교집합의 원소로 누가 있냐면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고 8도 있대요. 18도 있대요. 그럼 우리 합집합의 원소가 누군지 아니까 자, 지금 안 보이는 원소들이 있어. 누가 있냐면 1 안 보이죠? 2도 안 보이고요. 3, 6, 9, 18 얘네는 보이네. 아, 1하고 2가 안 보인다. 맞아? 그럼 분명히 1하고 2는 여기 아니면 여기. 이 둘 중에 하나에 1과 2가 있을 겁니다. 됐죠? 따라왔죠? 여기까지?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은 이러네요. 자, P명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의 합을 A. P면 Q이다가 거짓이래요. P면 Q이다가 거짓인 명제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 조건 P를 만족하면 조건 Q를 만족한다가 아닌 거지. 왜 아닐까?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지 않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누구 말하면 돼? 여기 말하면 되죠. 맞아? 아,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원소의 총합이 A라는 거구나. 됐죠? 두 번째, Q이면 P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들의 합을 말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시 조건 Q를 만족하면 조건 P를 만족합니다라는 명제가 거짓이었으면 좋겠대. 그 말은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그럼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되지 않아요를 보여주려면 어디 말하면 돼? 파란색 부분 말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이 파란색 부분에 있는 원소들의 합을 B라고 합시다. 됐죠? 문제에서 뭐 구해라? A, B 더한 값. 됐습니까? 됐을까요? 그럼 A, B의 더한 값? 어차피 이 빨간색과 파란색 칠해진 영역에는 원소 누가 있어야 돼? 1하고 2가 있어야 된다며. 맞아? 그럼 더한 값은 몇이겠어? 그냥 1하고 2 더한 값 3이겠네요. 됐을까요? 그 선생님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2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니면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1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네. 그럼 안 되네. 거짓이네. 받아들일까? 그래서 무조건 이 경우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한 값은 3입니다. 끝이에요. 16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17번입니다.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다시 봐봐. 17번 문제. PQ 조건이 있고요. 진리집합을 표현했습니다.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그 예를 찾고 싶습니다. 발레를 찾고 싶어요. 이때 발레가 속하는 집합은 어딥니까? 라고 했죠.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입니다.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P면 Q이다가 거짓이라는 말은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지 않아요. 됐죠?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집합 P가 집합 Q 안에 쏙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밖에 삐져나온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말일 거야. 됐죠? 됐습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이 발레가 속하는 집합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 파란색 부분 우리 어떻게 말해야 돼요? 집합 P에서 Q를 빼고 뭐하네? 남은 애들. 됐습니까? 몇 번? 1번이네요. 끝. 받아드릴까요?
그래서 P에 속해 있지만 Q가 아닌 것들. 얘네들이 다 거짓임을 보여주는 발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에요. 정리해 주시고 집합관계 보시고 포함관계, 명제 참거짓, 필요충분 조건 관계까지 보셨어야 되죠. 물론 여기서 필요충분 조건 없었으니까 안 봤습니다. 해서 찾으셔야 된다고. 논리로 가셔야 돼. 자, 넘어갑니다. 20번이에요. 자, 문제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참인 명제 좋습니다. 낙Q이면 P이다가 참이라고 했죠. 낙Q이면 P이다입니다. Q가 아니면 P라고 했습니다. Q가 아니면 P다 참. 그 말은 무슨 뜻? 낙Q. Q가 아닌 건 P에 포함된다. 다시 Q의 여집합이 집합 P에 포함된다. 됐죠? 어디서? 전체 집합 안에서.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죠. 자, 1번 볼게. 집합 P는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집합 Q는요. 이게 Q의 여집합이죠. 그럼 Q는 어디에? 이 바깥 부분인 거지. 그럼 이 바깥 부분하고 P를 뭐 했어? 합집합이네. 그럼 뭔데? 전체가 되겠죠. 틀렸네요. 이거 전체네요. 됐습니까? 오, 2번이 답이네요. 끝. 됐음? 그러니까 Q의 여집합을 그냥 표현하시면 돼. 이걸 Q로 바꿔서 얘기해야지 더 복잡할 거야. 너는 뭐만 하면 돼? 색칠만 이쁘게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집합 P 여기입니다. 집합 P. Q의 여집합은요. Q집합은요. Q의 여집합이 아닌 이 바깥 부분들이죠. 그러면 합집합이니까 칠한 거 다 말하면 되겠네? 다 칠해져 있네. 끝. 됐죠? 전체 집합이 됩니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꽈냈다고 해서 너도 꽈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괜찮을까요? 질문하신 분들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25번입니다. 자, 25번. 답 나오신 분. 25번. 답 나오신 분. 답 안 나왔어요? 자, 보세요. 맞추신 분들은 이 해석이 분명히 나와야 돼. 이 범위를 만족하는 모든 x는 다음 범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야. x가 1하고 3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이 부등식을 성립한대. 됐음? x의 범위가 요 범위에 있으면 당연히 이 범위도 맞대.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됐죠? 참이란 얘기니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지. 현우 키 몇이에요? 너 150보다 큰 거예요? 맞네요. 이런 거야. 됐음? 그럼 다시 P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면 Q 조건을 만족한다고. 이게 명제의 구성이죠, 사실. 근데 이거 해석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이 P면 Q에다가 직설적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읽어야 돼,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까? 명제로 바꿔서 읽어야 돼. x가 1하고 3 사이에 있으면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값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는 마이너스 a 빼기 1보다 크고 a 플러스 2보다 작은 범위에 성립한대. 이 범위에 있대. 됐음? 그러면 P가 Q에 포함된대. 다시 말하면 수직선상에서 P 조건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얘가 조건 P를 만족하는 값들이라고 하면 조건 Q를 만족하는 값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대. 이게 그냥 해석으로 나오는 말인 거야, 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A-1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뭐 같아도 상관없겠죠? 둘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마찬가지 A 플러스 2가 3보다 커야 돼. 같아도 상관없겠죠?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 넘어가면 A는 0보다는 미안해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넘어가면 A는 어떤 애? 1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겠네. 끝. 답이 나오신 분 중에서 느낌으로 그냥 답을 낸 친구들도 꽤 많을 거라
그래서 이 문제 맞추는 거에 목표를 두시면 목표는 성공하신 거죠. 근데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근데 해석을 열심히 앞에서 해주는데 안 들으면 당연히 못 풀겠죠.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꼭 다시 잘 봐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번이었습니다. 28번으로 가요. 자, 빨리빨리 갑니다. 자, 명제 여기 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제 말고요. P면 Q이다라는 명제 말고 이 명제의 역. 누구예요? Q이면 P이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명제를 역을 씁시다. 참이니까 짝대기 2개로 씁시다. 됐죠? 그럼 P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와 Q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좀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Q 조건을 보겠습니다. X제곱 빼기 K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빨리빨리 할 거고요. 눈치가 없으신 분들은 정리하셔야 되겠죠. X-K랑 X 플러스 K, 이거 0보다 작거나 같은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얘는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 X에 K 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K 넣으면 0 나오고, 작거나 같으니까 요 범위를 말하는 거네. 그래서 결론, Q 조건을 만족하는 X는요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P 조건 봐야 되겠죠. P 조건입니다. 절대값 X 빼기 2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절대값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2보다 작거나 같대. 그 말은 X 빼기 2는 플러스 12와 마이너스 12 사이 어딘가에 존재할 거야. 양변에 2를 더해주면 X는 14하고 마이너스 10 사이에 있을 거야. Q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입니다. 그럼 다음 명제가 참이 된다는 말은, 다음 명제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된다. 그럼 집합 Q, 조건 Q를 만족하는 값들의 모임, 마이너스 K부터 플러스 K까지, 얘가 Q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의 모임입니다. 이 범위가 누구 안에? P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는 플러스 14. 됐죠? 그럼 K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누굴까요? 10. 됐나요? 끝. 답입니다. K에 10이 올 때가 최대값입니다. 정리하시면 된다고. 됐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포함관계 보고 얘기해주는 과정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해석입니다. 근데 네가 이걸 안 하니까 계속 어긋나요. 자, 33번입니다. 33번. 갑니다. 33번. 이 명제가 뭐다? 참이 된다. 오? 이거 2면 요거 2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래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었으면 좋겠대.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조건 P를 보세요. 이 X제곱 빼기 KX 빼기 9가 0이 아니면 X 빼기 K는 0이 아니다. 됐죠? 뭔가 좀 어색하죠? 사실 여러분들은 등호가 써져 있는 식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아니다라는 표현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됐음?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K값을 정해줘라고 했을 때 좀 당황스러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럼 이 명제의 대우를 써보면 X 빼기 K가 0이면 2X제곱 빼기 KX 빼기 9가 0이다라는 명제인 거죠. 됐음? 당연히 이렇게 보는 게 편하지. 그래서 명제를 증명할 때 있는 그대로 보기 좀 힘들다? 대우로 바꿔서 봅니다.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할게. X가 K이면 2X제곱 빼기 KX 빼기 9도 몇 나왔어야 돼? 0 나왔어야 되는 거지?
그럼 x자리에 k 넣으면 등호 성립해야 되는 거지? 대입해 주시면요. 2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빼기 9가 0이니까요. k제곱은 9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k에 누가 오면 돼요? 풀마 3인데 양수 말해달라고 했네? 3입니다. 끝. 별거 없어요. 이 정도. 그래서 33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39번이에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어. 봐봐.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문제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아. 문제 읽는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준아,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아, 두세요. 같이 읽어볼까 우리? 네. 주연 잘 봐봐. 띠리리리리리가 성립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얘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언제 썼죠?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게 뭐였죠?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게 뭐였죠? 라고 하면 뭐가 나와야 돼? 명제 참고진 나와야 돼. 누구이면 누구에다가 참인지. 그게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나와야 돼.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인지. 됐음? 같이 나와야 된다고. 자, 필요 충분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다? 충분 조건이다. 맞아? 그럼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맞아? 그래서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기도 하고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되기도 한다. 그래서 P와 Q는 같은 집합이다. 그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맞나요? 맞나요? 맞습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얘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게 같아지기 위해 됐습니까? 같다라는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관계를 말해줘. 알아들을까? 얘가 같아지고 싶어. 등호가 성립되고 싶어. 좌변과 우변이 같은 값이고 싶어. 왼쪽을 봤더니 전체 집합에서 무슨 짓을 막 했어. 그 결과가 뭐랑 똑같다? A, B의 교집합이랑 똑같다. 됐음?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집합이 다 이 등식을 만족하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맞아?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게 성립할까? 그 조건이 도대체 누굴까? 그 중에서도 어떤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말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됐어? 왜? P가 Q에게 한 필요 충분 조건이야? 집합 P와 집합 Q가 같은 거라며. 됐음? 그럼 이 조건은 언제 성립하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말해달라는 게 필요 충분 조건 이야기네. 그럼 정리해봐야 돼. 이거 등호 성립은 언제 하는데요? 라고 하면 생각해봐야지. A집합을 그려보고 B집합을 그려보고 전체 집합 안에서 우리가 색칠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전체 집합 그리고 색칠할 겁니다. 하나, 둘, 세 개 정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그려놓고 색칠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부터입니다. 뭐였지? 요거였구나. A의 여집합이랑 B의 합집합입니다. A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을 칠해봐야지. A의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 부분 다 칠하면 돼. 이게 A의 여집합이야. 집합 B는요? 집합 B 칠하면 돼. 어차피 칠한 거 다 말하면 되죠. 합집합이니까. 됐죠? 이게 첫 번째. 나 요 부분을 지금 색칠해 본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있네요. A와 B의 교집합입니다. 그럼 A와 B의 교집합을 칠해 볼게요. 이렇게요. 됐죠?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라고 했죠? 차집합이죠? 됐습니까? 그럼 굳이 이거 내가 한 번에 그려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한 번에 그릴게. 여기 빼래. 요 부분 빼래요. 요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요 가로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전체에서 쟤를 또 빼는 거잖아. 맞아? 전체 집합에서 이 색칠된 건 빼세요 라고 했지. 그럼 어디만 남니? 여기만 남는 거죠. A만. 납득이 됨? 그래서 좌변은 뭔데? 집합 A만 남습니다. 근데 그게 뭐랑 같다? 우변. A, B 교집합이랑 같다. 됐음? 다시 말하면 이거네. 집합 A가 A, B의 교집합이랑 같은 거래. A랑 B의 교집합을 말해줘 했을 때 그냥 A를 말하면 되나 봐. 어떤 상황인 거야?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됐어? 그럼 다시 문제에서 말한 이 등호는 A가 B에 포함될 때 성립하는 겁니다. 맞아? 납득이 돼? 다시 얘는 A가 B에 포함될 때 성립하는 식이야.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A가 B에 포함되면 이거 성립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하고 필요 충분 조건인 건 뭔데? 얘요.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 답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됐어? 왜?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뭔데? 같은 조건 말하면 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값을 말해주면 된다고. 그럼 뭐해서? 정리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말해주면 그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같은 거니까요. 납득이 될까요? A, B, C가 실수일 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 다시요. 여기 읽어야 돼.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을 골라줘. 누가? P가. 무슨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무슨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누가? P가. 그럼 P가 필요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래. 화살을 줘야 돼요? 맞아야 돼요? 필요 조건이에요. 맞아야 P가 나서 필요 조건이잖아요. 이거 안 돼요? 처음 들어요? 그럼 다시. P가 필요 조건이니까 P가 Q한테 화살을 어떻게 해? 맞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 Q이면 P이다는 참이겠네. 대신 충분 조건은 아니야. 충분하진 않아. 그럼 화살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충분 조건이면 화살을 주는 거지. 충분하니까. 충분하니까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P이면 Q이다는 커짓이다. 지금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이 요거라고. Q이면 P이다는 참이지만 P이면 Q이다가 거짓인 명제를 말해줄래요. 됐음? 그럼 기억 볼게요. 조건 P, 조건 Q. 그냥 바로 여기다가 화살표로 그어. 봐봐. P면 Q이다가 참일까요? A가 0보다 크면 제곱이 0보다 클까? 0보다 큰 수면 제곱하면 0보다 크니? 그럼 제곱한 게 0보다 크면 0보다 큰 수인 거야? 역으로 읽었죠? 제곱이 0보다 크면 0보다 큰 수야? 그건 아니죠. 그럼 문제에서 찾는 상황 맞습니까? 맞네요. 니은 봅니다. A씨하고 B씨가 같으면 AB가 같은 수인 거야. 맞아 틀려? 그럼 AB가 같으면 AC, BC도 같아요? 참이에요? 맞아요? 틀렸죠. 다시요. AC하고 BC가 같으면 AB가 같은 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요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C가 0이면 어떡할 건데? 5 곱하기 0이랑 3 곱하기 0은 같잖아. 그럼 5랑 3이 같은 수야? 맞아? 틀려? 틀렸죠. 그러니까 너네가 어려운 건 이런 거라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때의 기본기. 그래서 뭐야 이거. A가 0, A래. C죠. C가 0인 경우에는 거짓이야. 됐음? 대신 A, B가 같은 수면 누구를 곱해도 결과는 어때?
똑같겠지. 이건 맞지. Q이면 P이다는 참이죠. 우리가 구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네요. 별거 아닌 해석이잖아. 이런 거 잘 보시라고 그냥. 디귿입니다.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게 나올 거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됐죠? 두 번째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게 나왔어요. 그 말은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라는 말일 거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네요. 자, 여기서 또 봐봐. 우리 이 해석만 한번 해볼게.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 맞아? 그럼 봐봐. 두 개가 있는데 얘가 0이 아니거나 얘가 0이 아닌 상황인 거야. 이거를 나열해보면 이렇게 된다.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아니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아니면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세 가지를 보는 상황인 거야. 납득이 돼? 안 돼요? 나 이따 집에 가서 치킨 또는 피자 먹을래? 그럼 나 치킨 먹을 수 있지. 피자 먹어도 되지. 치킨, 피자 다 먹는 건? 되잖아. 치킨 또는 피자 먹어야지. 한 개 먹는다고는 안 했으니까. 됐어요? 됐잖아. 나 우리 반 대표 한 명 뽑을 건데 금총고 또는 봉총고 뽑을래? 금총고 뽑아도 되지. 봉고 뽑아도 되지. 맞아? 아무거나 뽑아도 되잖아. 합집합 표현이잖아. 됐어요? 근데 한 명만 뽑는다 그러면 한 명만 뽑겠지. 근데 그런 상황은 없으니까. 받아들일까요? 내가 우리 반 대표 3명 뽑을 건데 금총고 또는 봉유총고 학생들을 뽑을 거야. 금총고만 3명 다 해도 돼. 봉고 3명 다 해도 돼. 금총고 2명에 봉고 1명 해도 되죠? 됐습니까? 갑자기 문제구가 온다고? 이거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상황을 다 보는 거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다 맞죠? 또 알맞은 건 기억만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42번이고요. 빨리 2개 마무리하고 이제 또 진도 나갑시다. 증명해야 돼요. 네. 뭐 몇 번이야? 아, 2번? 에? 멍청아. P이면 Q이다가 거짓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잖아. 내가 거꾸로 뒤집었었구나. 뒤집었었잖아. 멍청이. 멍청이. 귀여워. 이렇게 되는 거죠. P이면 Q이다는 거짓이고 Q이면 P이다가 참인 거 찾는 거죠. 그쵸? 여기 PQ를 거꾸로 써놓고서 이거 똑같은 걸로 봤네. 미안합니다. 니은이죠, 니은. 네. 멍청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렇게 의심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 진짜 맞아 저거? 의심하시는 친구도 있어야 돼요. 좋죠. 미안합니다. 자, 42번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옳은 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이요. 자, 1번입니다. 충분 조건이래요. 충분 조건이래. 누가? 근데 주어가 누군데? P야 Q야? P야 Q야? 주어가 누군데? 충분 조건이 누군데? P는 됐죠? P는 Q한테 충분히 들어갑니까? P는 Q한테 충분히 들어가요? 그래서 충분 조건이잖아. 맞아? P는 충분 조건입니다. 선생님, P가 Q한테 화살을 줄 수 있다는 말이네요. 맞아요. P가 Q한테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됐어?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을 처음 말할 때 뭐부터 얘기했어? 충분히 포함되니?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됐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모르면 명제로 바꿔서 포함한 게 다시 돌려. 2번입니다. 나P는 나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누가 충분 조건이라고요? 누가 충분 조건이야? 나P. 맞아?
그럼 뭐야? 납 P이면 납 Q이다가 참이라는 거죠. 자,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를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Q이면 P이다.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말이겠죠? 맞나요? 맞네요. 2번이네요. 됐음?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관계 나왔을 때 명제 참고집 보셔야 되고 이걸로 집합에서의 포함 관계도 보셔야 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42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세요. 48번 갑니다. 얘는 요거는 저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 아, 말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야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럼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하네. 그 말은 무슨 뜻? P이면 Q이다가 참 충분 조건이고요. Q이면 P이다도 참 필요 조건입니다. 됐죠? 그럼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니까 집합 P와 집합 Q, 진리집합은 서로 무슨 집합? 같은 집합. 됐죠? 그럼 조건 P를 만족하는 원소는 누가 있습니까? 5밖에 없죠? 맞아요? 그럼 조건 Q를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도 누구만 있어야 돼요? 5 혼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는 몇 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x는 5. 한 근만 갖고 있어야 되겠죠? 중근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야, 이거 2차 방정식이 x는 5인 값 중근 가져야 돼.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바뀌어? x 빼기 5의 완전 제곱은 0. 이러면 x는 5인 거 중근이지? 맞아? 아, 근을 알고 있잖아.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었어? a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10. b는요? 25. 그래서 b에서 a 빼세요. 몇입니까? 답입니다. 끝. 자, 여기까지 주말 과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금중고 친구들 집합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일요일날. 네, 문제 빨리 풀어보시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과제 안 된 분들 꽤 많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남아서 하고 가라고 했더니 뭐 일이 있어서 수행평가 있어서 못하는데 어떡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럼 가. 수행평가 해야 되면 솔직히 해야지. 근데 안 하면 또 계속 이거 네 발목 잡을 거야. 네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 네가 안 해서 그래.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어려우니까 알려드릴게요. 말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한 번 들어보면 별거 아니거든. 잘 들어보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우리 프린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봐봐. 일단은 포함관계 나왔어요. 진리집합. P하고 Q의 교집합이 Q랑 같대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니? Q가 P한테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여기입니다. R과 Q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에요. 없대요. 그럼 그려. 집합 R이 있어. Q의 여집합이 있어. 이 둘이 교집합이 없대. 이렇게 되겠지 뭐. 그냥 네가 아는 거를 그냥 그대로 그리시면 돼. 뭐 이거를 선생님 Q의 여집합이니까 Q로 바꿔야 되나요? 아, 됐어. 그냥 이렇게만 해. 전체 집합 안에 이렇게 있대. 내가 아는 건 요 정도야. 이 두 가지야.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요 그림에서 말할 수 있죠? Q이면 P이다가 참이지. 맞아? Q이면 P이다가 참이죠. 그럼 참인 명제 갖고 오세요. Q이면 P이다가 참인 명제입니다. 뿅. 됐죠? 그럼 두 번째, 요 그림에서 네가 말할 수 있는 참인 명제가 있음. 봐. 여기는 Q가 아닌 거지.
그럼 이 바깥 부분은 다 뭐야? Q야. 맞니? 다시 여기는 Q가 아닌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이 바깥 부분은 다 Q란 말이야. 이 바깥 부분에 R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R이면 Q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 R이면 Q라고 할 수 있겠네. 맞아요? R이면 Q라고 할 수 있겠네. 받아들여? 다시 여기 색칠합니다. 아이고, 색칠합니다. 여기가 Q잖아. 여기가 Q잖아. Q의 여집합이 아닌 게 Q니까. 맞아? 그럼 R은 Q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R이면 우린 전부 다 Q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를 만들 수 있다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R이면 Q인데 Q이면 P구나. 됐음? 그럼 여기까지 나오면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R이면 다 Q라고 할 수 있는데 이 Q는 전부 다 P라고 말해도 된대. 묶을 수 있잖아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굳이 Q가 누구지?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려놓고 해석해줘. 그럼 자연스럽게 나와. 논리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돼. 추론해 주셔야 돼 지금처럼. 자 그러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구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자 누구는요? P죠. P는 Q한테 화살을 뭐 했어? 맞았지. 그럼 P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됐을까요? 필요 조건.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Q는 R한테 화살을 맞았지. 그럼 무슨 조건? 필요 조건. 됐을까? 마지막입니다.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자, R과 P의 관계 봐야 되죠. R이면 Q인데 Q면 P니까 R이면 P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님? 그럼 R은 P한테 화살을 준 거잖아.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명제 창거집 관계와 집합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 그리고 조건의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관계를 같이 갖고 다니셔야 돼. 지금처럼. 끝.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구? 됐어요? 볼 수 있겠어요? 네, 됩니다. 그럼 돼요. 자, 49번이었습니다. 이제 50번대로 가서 52, 3, 5, 6, 8이네요. 자, 50번대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럴 줄 알고 여기 하나 뽑아놨네요. 잠깐만요. 답지 있어요? 자, 사진 찍고요. 답지 사진 찍고 주세요. 네. 자, 52번입니다.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누가? 필요 충분 조건이래. 누가? 타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볶음 대회. 누가? P가. 됐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 말은 P는 Q한테 화살을 줘도 되고 화살을 맞아도 되는 상황이구나.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구나. 다시 말하면 조건 P와 조건 Q가 같은 진리집합을 갖고 있구나.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P이면 Q이다. 참입니까? 보기 1번입니다. A, B 곱한 게 0이 아니면 더한 것도 0이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 P면 Q이다 보는데 등호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표현됐네요. 이거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1번을 볼 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 명제의 대우를 관찰하자. 됐음? not Q이면 not P이다. 다시 말해서
AB 더한 게 0이면 AB 곱한 것도 0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아, 더한 게 0이면 곱한 게 0이야? 그건 아니잖아. 맞아? 그럼 이 명제의 대우가 거짓이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겠죠. 됐습니까? 우리는 P이면 Q이다가 참인 걸 찾아야 되는데 거짓이네? 더 볼 게 없죠. 패스. 됐음? 똥인지 된장인지 빨리빨리 자르는 거지 뭘. 돼요? 저 지호 자는 거 아니죠? 제 숨 쉬는지 손 밑에 코 밑에 손 한번 넣어볼래요? 아, 네 거 넣으면 당연히 숨 쉬겠죠. 오, 살았어? 살아있어요? 죽은 것 같은데. 자, 다시 봅니다. P이면 Q이다 참일까요? 2번입니다. AB 곱한 게 0보다 크면 AB 더한 거의 절대값과 A 절대값, B 절대값을 더한 값이 같을까? 맞을까 틀릴까? A와 B를 더한 게 0보다 큽니다. AB를 곱한 게 0보다 큽니다. AB를 곱했는데 0보다 커. 일단 0은 아니지. AB 모두 0이 오면 안 되죠. 단 하나도 0이 오면 안 되지. 0이 아닌 수겠지. 근데 곱했더니 0보다 크대. 곱하니까 0보다 크대. 무슨 의미일까? 두 수의 곱이 0보다 커요. 무슨 뜻일까? 부호가 같다. 맞아? 그 뜻이잖아. 받아들여? 0이 아니고 부호가 같대. 그럼 만약 A하고 B가 모두 양수였다고 치자. 양수 둘이 더한 거의 절대값이나 절대값 씌워서 더한 값이나 서로 어떨까? 같겠죠. 그럼 둘 다 모두 음수라고 해보자. 둘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야. 그럼 둘이 더한 거의 절대값이랑 절대값 씌워서 더한 값이랑 서로 어떨까? 둘 다 음수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같네요. 같네요. P면 Q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니까 이런 게 어렵다고. 이게 참인데 왜 참인지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고. 됐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Q이면 P이다. AB 더한 거의 절대값이 A의 절대값과 B를 절대값 더한 거랑 같은 값이면 AB의 부호는 같을 거야. 라는 말이겠지?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A가 예를 들어 3이고 B가 0이면 3 더하기 0의 절대값 3이죠. 3의 절대값과 0의 절대값 더하면 3 맞지? 같은 거. 그럼 곱한 게 0보다 커? 0 나올 수도 있잖아. 됐음?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거지. 아니 이거를 매번 이렇게 봐야 되나요? 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 지금처럼 직관으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나 콘서트도 직관 가는 게 가장 좋잖아. 너네 이런 리액션 하라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화나게 하지 마. 덕후야. 시원하게 웃어줄 수 있잖아. 한 번 정도는. 어? 내가 너한테 영혼을 팔래. 어? 나쁜 짓을 하래. 한 번 정도 반응해 줄 수 있잖아. 뭘 웃어? 뭐 내가 나쁜 짓 시켜?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 절대값 A 플러스 B. 얘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랑 같다는 거. 이거를 정리해보는 과정이 있으면 되게 좋아.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라고 하면 졸라 간단해. 양변 제곱해. 뭐하라고? 양변 제곱해. 그럼 어차피 절대값 씌운 거의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한 거랑 같은 값이야. 됐죠? 여기는 항이 두 개 있는 제곱이잖아. 그럼 뭐가 돼야 되겠니?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완전 제곱. 곱셈공식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전개하면 절대값 A를 제곱했으니까 그냥 A 제곱하면 돼. 절대값 B 제곱했으니까 그냥 B 제곱하면 돼. 그 다음 둘이 곱해서 2배 나오겠지? 이렇게. 그럼 왼쪽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나왔을 거라고. 그럼 a제곱 b제곱은 서로 없어져. 양변에 2도 나눌 수 있어. 그럼 남은 건 a, b는 절대값 a, b. 어차피 절대값 씌워서 곱하나 곱한 거 절대값 씌우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그리고 나서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면 요거야. 도대체 이 절대값 a, b는 누굴까? 첫 번째,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얘는 뭐야? 양수야. 맞아? 그러니까 a, b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등호 성립해. 두 번째, a, b 곱한 게 0보다 작잖아? 절대값 안에 음수잖아. 그럼 이거 식 어떻게 풀리냐면 a, b는 마이너스 a, b로 풀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2a, b가 0인 거야. 됐음? 그럼 a, b, 2a, b가 0이야?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거지. 됐음? 알아들을까? 근데 봐봐. 곱한 게 0보다 작은데 a가 0이거나 b가 0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음? 그래서 결론 뭐다? 둘이 같아지고 싶어? 그러면 a, b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곱한 게 0보다 크면 등호 성립하는 거야? 아니야, 0일 수도 있어. 그래서 틀린 거였어. 이 해석이 나온다고. 알아드릴까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증명이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조금 귀찮고 까다로울 거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풀어서 말해드리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게 얘기해 줄게, 최대한. 됐을까요? 그래서 결론, 이거 둘이 같은 거면 a, b 곱한 게 0보다 큰 거야?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야지 맞아. 됐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자, 3번입니다. a, b가 정수면 둘이 더한 것도 정수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정수 둘이 더하면 정수래요. 맞아, 틀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지. 아파서 병원 가느라 학원을 못 와요 라고 했을 때 아픈 게 뭔데? 병원이 뭐야?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익히면 되니까. 본인이 피하시면 안 돼. 자, 일단 첫 번째, a, b가 정수면 더한 것도 정수입니다. 그럼 문제는 둘이 더한 게 정수라고 a, b가 모두 정수예요? 그건 아닙니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 있죠? 아니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런 것도 있어요. 둘이 더하면 정수지만 각각이 정수는 아니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찾는 답이랑 거리가 멉니다. 4번입니다.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말일 거야. 맞을까 틀릴까요?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커. 그럼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말이야.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면 제곱방 값도 크게 나올까? 맞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4번이었죠. 끝. 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면서 해석해줘야 돼. 이거를 이때 마다 증명해야지라고 하면 좀 귀찮아져, 니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지금 말해드릴 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 또 어렵진 않아요. 안 되는 예시 들어드릴 때 잘 봐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2번이었고요. 53번으로 갑니다. 밑에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찾는 겁니다. 이거 찾으래요. 무슨 조건인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요? 어떤 조건? PQ 중에 누구? P야, Q야? P는, 주어가 P죠. P는 Q한테 무슨 조건이니? 됐어요? 그럼 P가 Q한테 무슨 조건인지 궁금해.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뭔데? 참인명제 찾아야죠. 참인명제. P면 Q이다가 참인 건지, Q이면 P이다가 참인 건지, 뭐가 참인 건지를 찾아야 될 거라고. 됐음? 그럼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될 거고, Q이면 P이다가 참이면 집합 Q가 집합 P에 포함되겠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됐음? 그래서 조건 얘기가 나오면서 항상 뭐해?
명제에 참거진 나오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나와야 돼. 그럼 자 조건 P를 봅니다. F의 알파 넣으면 0 나오고 F의 베타 넣어도 0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됐죠? F라는 함수에다가 알파는 값이 0이고요. 베타 넣은 값도 0 나온대요. 참고로 알파랑 베타는 같은 값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fx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게 몇 차식이죠?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됐음? 자,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x의 알파 넣으면 0 나오고 x의 베타 넣으면 0 나온대. 그럼 이 fx는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 거야. 맞을까요? 틀릴까? P이면 Q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유는요? 이게 1학기 때 했던 나머지 정리. 됐음? 참. 왜? 알파 넣으면 0 나와? 그 말은 무슨 뜻?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 됐음? 나머지가 0이니까. 됐어요? 두 번째, 베타 넣으면 0 나온다? fx는 x-베타를 인수로 갖고 있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내용이잖아. 그럼 fx는 x 빼기 알파랑 누구를 곱한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x 빼기 베타랑 누구를 곱한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 맞아요?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네요. 그럼 거꾸로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면 x 빼기 알파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네. 마찬가지. 참이네요. 그래서 결론.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끝.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 지옥에서 살아있는 건지 확인 한 번만 좀 해주시겠어요? 네. 119 대원이다 생각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나요? 됐어요? 됐어? 자, 이견 있으신 분 얘기해 주세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얘기해 주세요. 네. 왜요? 왜요? 생각할 시간 많이 못 드려요. 시간 끄지 마. 진도 못 나가면 너무 손해. 물어본 이유가 있어.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답이 좀 이상해. 난 이걸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 답이 필요 조건이라고 나왔을 거야. 필요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뭐야? 답이 틀렸는데 질문해야지?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질문하신 분 누구? 맞잖아. 네 생각은 어때? 필요 충분 같아? 근데 답지가 필요라고 하니까 뭐지? 해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신에 뭐가 없냐면 fx가 다항식이라는 말이 없거든. 이 말이 없어서 아마 오류가 좀 난 것 같아. 다항식이라고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은 다항식밖에 안 배웠으니까. 다항식의 세계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맞습니다. 다시 fx를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표현인 거야.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식. 나도 누군지 몰라. 됐음? 그러면 당연히 f에다가 알파 넣으면 0 나오고 f에다 베타 넣어도 0 나와야 해. 당연한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f에 알파 넣으면 0이 나오고 f에 베타 넣어도 0이 나왔잖아? 그럼 그 말의 의미는 fx는 x 마이너스 알파랑 어떤 함수 곱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fx는 x 빼기 베타하고 또 다른 어떤 함수 a, b, c, d, e, f, g, h, i인가요? 의 고병틀을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 됐음? 그러면 다항식의 인수로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가 있으니까 인수분해했을 때 당연히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곱해진 형태를 보여야 돼. 그래서 다항식이면 맞아. 근데 그 말이 없어서 문제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항식으로 바꾸면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답이 잘못 나온 걸로 보여. 그래서 수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3번이었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52, 53, 55.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증명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55번 봐봐. 55번 보세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괜히 뭐 바꿔서 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P가 Q에 포함되죠. 그리세요. P가 Q에 포함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 이런 그림 하나. 됐죠? 끝. 전체 집합 안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아, P면 Q이다가 참이겠구나. 됐죠?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를 좀 봅시다. 여기. 이게 뭐야? Q에 포함되어 있대. 왼쪽에 있는 얘가 Q에 포함되어 있대. 그럼 얘가 뭐냐면 P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R에도 포함되는 이 영역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Q에 포함되어 있다. 됐죠? 아, 얘가 Q에 포함되어 있대. 내가 하는 건 이 정도입니다. 됐죠? 그럼 이걸로 명제를 어떻게 말해요? 라고 하면 간단해. P가 아니면서 동시에 R인 애들이면 Q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뭘. 됐어? 끝. 그냥 말해주면 돼. 그럼 마지막 이야기는요. S라는 애는 P의 여집합과 Q 여집합의 교집합에 포함되죠. P의 여집합이 있을 거고요. Q의 여집합이 있을 겁니다. 근데 S라는 애가 어디 있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있대. 됐죠? 됐음?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명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S이면 P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납P이면서 동시에 납Q라고 할 수 있어. 라는 말이겠네. 그러니까 다른 거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봐. 그리고서 얘기해줘. R은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까? R이 어디 있어요? R?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그 말의 의미는 R이면 Q이다가 참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 맞아? 됐어? 여기까지 55번? 따라와. 됐어요? 첫 번째 얘기 따라와요. 그럼 이게 참입니까를 내가 찾아봐야 돼. 두 번째 니은 보시면 not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S이면 not Q입니다가 참입니까? 찾아봐야 된다고. 세 번째 P 또는 Q. P 또는 Q는 not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그럼 역시 마찬가지. P 또는 Q죠. 얘는 not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까? 찾아보자고. 봐드릴까요? 괜찮겠어요? 여기까지? 자, 내가 아는 건 딱 왼쪽에는 요 세 가지를 알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기역, 니은, 디귿 이걸 찾아야 돼.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딜 정리해야 되지? 어딜 정리해야 되지? 자, 그림 잘 봐. 되게 복잡해 보여. 뭐 R하고 Q 관계가 뭐 바로 보이는 게 없는데? S랑 낙 Q도 딱히 보이는 게 막 없는데? S하고 P 또는 Q도 막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럼 이제부터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서 네가 찾으면 돼. 봐봐. 별거 아닙니다. 보세요. 일단 내가 확실히 아는 것부터. 전체 집합 안에 Q가 있을 거야. 집합 Q가 있겠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P가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해. 첫 번째 그림이죠. 가장 이쁜 그림 하나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P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뭐야? P가 아닌 애들이지. P의 바깥 부분이죠. 얘이면서 동시에 R이네. 그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Q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P가 아니면서 P의 바깥 부분이면서 R인 애들을 찾아봤더니 그게 어디에 있다고? Q 안에 들어가 있대. 맞아? 그럼 P가 아니면서 R인 애들. 됐습니까? 여기 있겠네요.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받아들임? 그럼 R이 어디 있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됐음? 어쨌든 이 집합 R은 무조건 Q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요거네. R이 Q에 포함된다. 그래서 R이면 Q다. 이게 참이네. 이제 찾는 거야. 납득이 돼? 포함관계? 다시 첫 번째 네가 아는 거 같잖아. 그리고 뭐 해줘? 나머지 거 내가 찾아야 된다고. 선생님 안 찾아도 된다면서요. 대부분의 문제 안 찾아도 돼. 근데 좀 복잡하게 나오면 찾아야 되거든. 어떻게? 색칠하면서 잘 봐. 그럼 세 번째 봅니다. P가 아니면서 P가 아닌 거죠. 동시에 Q도 아닌 거지. 맞아? 이 S라는 집합은 P가 아니면서 동시에 Q도 아닌 집합에 포함됩니다. P도 아니면서 동시에 Q도 아닌 집합이 어딘데요? 바깥 부분이잖아. 여기에 누구? S가 포함되어 있다고. 요 정도네요. 됐음? 자, 그림 다 그렸어요. 끝. 그럼 이 그림을 갖고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R이면 Q이다. R이면 Q라고 할 수 있나요? 맞네요. 두 번째입니다. 낙 Q이면, 낙 Q, 바깥 부분이죠. 낙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까요? 자, 봐봐. Q가 아니면 S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하지만 S면 Q가 아닌 건 맞지. S이면 Q가 아닙니다. 맞네요. 됐음? 3번입니다. S가 아니면 P 또는 Q라고 할 수 있나요? 자, S가 아니면 이 바깥 부분이잖아. 그럼 P 또는 Q야? 아니야. 요 바깥일 수도 있어. 받아들여? 나도 몰라. 그래서 기역, 니은 두 개가 맞네요. 끝. 포함관계 보면서 해서 요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야 돼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일단 첫 번째 그냥 직역하세요. 그림 그려. 두 번째 이 그림이 네가 아는 그림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고민해 주세요. 이거를 집합의 연산으로 가면 너무 복잡해져. 계속 직관적으로 논리로 가셔야 될 거야.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못 본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네, 요 문제는 다음 수업 때 정리하도록 할게요.